안녕하세요. 트럼프 엑스파일입니다. 2025년 세계의 눈과 귀가 두 사람에게 쏠리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의 대통령. 또 한 사람은 일론 머스크, 전기차, 우주산업, AI를 아우르는 기술 제국의 황제입니다. 한때 이들은 서로에게 힘을 보태주던 전략적 파트너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 세계를 긴장시키는 갈등의 중심에 서 있죠. 이건 단순한 유명인간의 다툼이 아닙니다. 정치와 자본, 권력과 혁신, 국가와 개인이 충돌하는 21세기판 권력 대결입니다. 이 싸움은 미국 내 균열을 넘어 전 세계 경제 질서와 기술 패권, 그리고 한국의 산업과 외교 전략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시작과 전개, 파장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을 함께 생각해 보시죠. 시간을 되돌려 2024년 대선 전, 트럼프는 다시 위대한 미국을 내세우며 재선에 도전했습니다. 하지만 극단으로 치우친 언행에 중도층은 등을 돌리기 시작했죠. 그때 나타난 인물이 바로 머스크였습니다. 그는 AI, 전기차, 위성 인터넷, 심지어 뇌와 컴퓨터 사이의 인터페이스까지 다루는 미래 그 자체를 상징하는 인물이었죠. 트럼프는 머스크를 환영하며 말합니다. 그는 괴짜일지 모르지만 미국을 다시 혁신하게 만들 사람입니다. 머스크도 호응합니다. 정치는 싫지만 낡은 제도를 바꾸고 싶어요.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야 하니까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선거 캠페인과 정책의 중심에 미래 산업을 배치합니다. 머스크는 선거 지원금 수천만 달러를 투입했고, 트럼프는 정부 산하의 정부 효율부, 도지를 신설해 머스크에게 실질적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언론들은 이 동맹을 21세기 브로맨스라 부르며 집중 조명했죠. 미국 보수 유권자들에게는 기술 엘리트가 보수 정권과 손잡은 상징이 되었고, 실리콘밸리 일부에선 기업가가 정권을 조종하는 시작이라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뜨거운 동맹은 불과 1년 만에 불꽃처럼 타올랐다 사라지게 됩니다. (2025년 1월) 트럼프는 두 번째 임기에 돌입하자마자 경제 조치부터 발표합니다.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10%의 통합 관세를 부과하겠다. 트럼프는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려면 물건도 미국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중국에서 조립해 이익만 챙기는 기업들. 이제 게임 끝났어요. 이 발언에 충격을 받은 이가 바로 머스크입니다. 테슬라는 유럽 중국 공장과 글로벌 부품망에 의존하고 있었고, 보조금 정책도 완전히 바뀌면서 전기차 판매가 급감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트럼프는 머스크가 맡고 있던 도지부 수장 자리까지 해임해버립니다. 그에게 어떤 설명도 협의도 없었습니다. 머스크는 참지 않았습니다. 트위터에 이렇게 올리죠. 트럼프의 감세관세 패키지는 혐오스러운 괴물입니다. 혁신을 죽이고 있어요. 트럼프도 바로 맞받아칩니다.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머스크는 배은망덕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마약 중독자라는 얘기도 들었고요. 그 순간부터 언론들은 이 사태를 브로맨스의 붕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둘 사이엔 감정, 정책, 명예까지 모든 것이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전쟁터는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인터넷 공간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중심에는 트위터가 있었죠. 머스크가 인수한 이후 이 플랫폼은 사실상 그의 무대였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여전히 트루스 소셜을 통해 보수 진영을 장악하고 있었고, 양측 지지자들은 두 플랫폼을 전장 삼아 격렬한 정보전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트럼프는 트루스 소셜에 이렇게 씁니다. 머스크는 미국의 적과도 같은 존재예요. 그는 세계와 기업의 꼭두각시일 뿐입니다. 이에 맞서 머스크는 트위터에서 바로 응수합니다. 권력이 진실을 억누르려 한다면 기술은 반드시 저항하게 되어 있어요. 양측의 플랫폼에는 해시태그 전쟁이 벌어집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일론 강제퇴장, 중국 머스크, 가짜 혁신가 같은 해시태그를 쏟아냅니다. 반면 머스크 지지자들은 독재자 트럼프, 기술에게 자유를, 우리 대통령 아님 등으로 맞불을 놨죠. 플랫폼 간 검열 논란도 터집니다.
트루스 소셜에서는 머스크의 비판적인 콘텐츠만 떠오르고 트위터에서는 트럼프 측 광고주 계정이 일시정지되는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미디어는 이를 SNS에서 벌어지는 내전이라 불렀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는 다음과 같이 평했습니다. 미국은 지금 대통령과 플랫폼 오너가 서로를 검열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한 미디어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정치가 아닌 알고리즘으로 전쟁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충돌입니다. 머스크와 트럼프의 충돌은 실리콘밸리를 정면으로 가르고 있습니다. 우선 애플은 공식적으로 중립을 표방하면서도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해 법적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구글은 내부 이메일에서 플랫폼 중립성을 훼손하는 어떤 정부 요청도 거부하겠다는 메시지를 전 임직원에게 발송했습니다. 그러나 메타는 애매한 입장을 취합니다. 정치적 갈등에 휘말리는 걸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반복하며 사실상 발을 빼는 중이죠. 반면 테슬라 내부에선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한 직원은 내부 커뮤니티에 이렇게 남깁니다. 우리 CEO는 이제 정치인인가요? 기업가인가요? 오픈 AI CEO는 이 충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AI는 정치적 무기로 악용되어선 안 됩니다. 기술은 인간의 자유를 지켜야 해요. 하지만 트럼프는 AI 기술도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AI는 너무 멀리 갔습니다. 인간을 대체할 기술이 아니라 인간을 지켜야 할 도구여야 해요. 일부 분석가들은 이 충돌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이건 대통령이 기업과 싸우는 게 아니라 플랫폼 권력과 정치 권력이 충돌하는 사건입니다. 미국이 처음 겪는 위기입니다. 어떤 실리콘밸리 투자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린 지금 대통령이 아니라 프로그래머가 여론을 만들고 엔지니어가 경제를 바꾸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한 싸움이 아닙니다. 이 충돌은 곧바로 전 세계 경제에 파장을 일으킵니다. 미국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일주일 만에 12% 하락하고 테슬라 주가는 머스크의 정치적 발언 이후 하루 만에 14% 급락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사설에서 이렇게 평합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글로벌 기술주가 무너지는 시대? 우리는 금융정치의 시대에 진입했다. 중국은 이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화웨이, 비아디 등 중국 기업들은 미국 혼란론을 내세우며 유럽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죠. 한 유럽 무역 담당자는 익명으로 이렇게 전합니다. 이제 미국은 예측 불가능한 파트너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기술을 그들에게만 의존할 수 없습니다. 한국, 일본, 대만 등 반도체 동맹국들도 고심에 빠졌습니다. 특히 대만의 TSMC는 미국 애리조나 공장 투자의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이 다시 부상하자 생산 라인 철수 검토설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화이트리스트 동맹 유지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고 유럽 반도체 기업들조차도 미국이 더는 안정적인 파트너가 아니다라는 인식을 조심스럽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술 주도권의 균열은 단순히 경제 문제가 아니라 외교 질서 재편의 신호탄일 수 있습니다.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와 트럼프의 일방적 정책은 동맹국들의 큰 리스크가 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대통령과 대기업의 충돌은 처음이 아닙니다. 1930년대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대공황 극복을 위해 대형 금융 자본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는 당시 월스트리트 은행가들을 경제적 왕국의 군주들이라고 표현하며 연일 압박했습니다. 1962년에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철강업계의 가격 인상을 문제 삼으며 이렇게 말했죠. 철강 기업들은 국가의 안보를 팔아넘기고 있다. 2009년 버락 오바마 역시 월가의 탐욕을 공개적으로 규탄하며 금융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금융 실패가 아닙니다. 도덕의 실패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사례도 지금의 트럼프와 머스크만큼 공개적이고 전면적인 충돌, 그리고 SNS를 통한 실시간 설전의 형태를 띠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엔 단순한 정책이나 이념이 아니라 플랫폼, 자본, 데이터, 여론이라는 21세기의 실질 권력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정치학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대통령이 신문을 조종하려 했다면 이제는 테크 기업이 알고리즘으로 대통령을 이기려는 시대입니다. 한국은 이 전쟁에서 결코 방관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큰 충격을 받을 국가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10% 수입 관세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등 배터리 수출 기업의 직격탄입니다. IRA 보조금 축소 시 미국 현지 공장 투자 효과도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미국 생산 비중은 13%에 불과한데 트럼프는 미국 땅에서 만든 것만 세금 감면 대상이 될 것이라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머스크와의 연계를 고려해 정용진 회장이 조용히 머스크와 접촉했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보수 언론들은 이를 정치적 보험이라 해석하며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한국 재계는 백악관보다 머스크를 먼저 챙기고 있다. 한국 정부는 한미동맹과 경제 안보 사이에서 고도의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익명으로 이렇게 전합니다. 정권 교체와 트럼프 복귀는 단순한 정권 변화가 아니라 산업 구조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변수입니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경고했습니다. 트럼프의 통상 정책은 AI, 반도체, 배터리 산업의 국지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머스크는 공식적으로는 정치에 무관심하다는 입장을 취해왔지만 지난 몇 달간 그가 고위 정치인들과 만난 일정이 공개되면서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그의 워싱턴 DC 방문은 단순한 기술 정책 자문으로 발표됐지만 내부 소식통들은 비공개 정치 모임이 있었다고 전합니다. 특히 2028년을 노리는 공화당 일부 진영에선 머스크를 외부의 카드로 띄우려는 움직임도 감지됩니다. 이쯤에서 미국 보수 유튜브 채널과 정치 팟캐스트에서는 머스크의 2028년 대선 출마설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릴 어메리커 언필터드라는 채널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머스크는 트럼프를 밀어내고 공화당을 장악하려 한다. 이미 내부 로비스트들과 만났다. 머스크는 이를 공개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정치를 위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치가 미래를 가로막는다면 그냥 지나칠 수는 없겠죠. 그의 지지자들은 일론 2028의 해시태그를 퍼뜨리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테크노크라시의 시대가 시작됐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음모론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트럼프 지지 성향 매체들은 머스크가 외국 자본과 결탁해 미국 정치에 개입 중이라며 그의 우크라이나 스타링크 계약, 중국과의 배터리 공장 협력 등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이에 맞서 이렇게 반박합니다. 미래는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국가도 기업도 아닌 인간 모두의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단순히 한 기업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차기 미국 정치의 새로운 축을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트럼프 대 머스크, 이 싸움은 단순한 권력 충돌이 아닙니다. 이는 국가가 가진 전통적 권위, 법률과 제도, 무기와 세금에 맞서 기술과 데이터, 자본과 플랫폼, 그리고 여론을 가진 자가 도전장을 던지는 역사적 순간입니다. 한쪽이 이기면 우리는 국가가 기업을 지배하던 시대로 돌아갈지 모릅니다. 이미 일부 국가에서는 이런 변화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대형 테크 기업들이 세무조사를 받고 있고 이유는 디지털 시장법을 앞세워 플랫폼의 힘을 제한하려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기술 리더들이 정치에 직접 발을 담그는 사례도 늘고 있죠. 이 흐름은 단순한 트럼프 vs 머스크의 대결이 아니라 시대적 전환의 단면일지도 모릅니다. 다른 쪽이 이기면 우리는 기업이 국가를 뛰어넘는 시대를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여파는 반드시 우리 곁에 도달합니다. 삼성의 공급망, 현대차의 수출 노선, 그리고 우리가 쓰는 AI 기술과 플랫폼까지도 말이죠. 한 외교 안보 칼럼니스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미국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한국도 이미 이 게임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트럼프와 머스크, 그 싸움의 끝은 어디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